병원 진단을 받은 지 한 달이 지났다. 아직 준호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암이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아들의 인생도 달라질 게 분명했다. 요즘 준호가 이상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고 전화 통화를 자주 했다. 그리고 자꾸 외출이 잦아졌다. 혹시 여자친구라도 생겼나 싶었지만 굳이 물어보지 않았다. 35살 아들의 사생활을 간섭할 나이는 아니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다. 준호가 거실에서 나를 불렀다. 아버지,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평소와 다른 진지한 목소리였다. 나는 TV를 끄고 준호를 바라봤다. 뭔 일이냐? 아버지께 소개할 분이 있어요. 역시 여자친구였다. 내 예상이 맞았다. 그래, 언제 데려올 생각이냐? 오늘이요. 지금 오고 있어요. 갑작스러웠다. 미리 말해주지. 하지만 싫지 않았다. 오히려 반가웠다. 내가 죽기 전에 아들의 짝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었다. 그럼 내가 뭔가 준비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계세요. 준호가 주방에서 뭔가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다시 빗었다. 옷도 갈아입었다.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1시간 후 초인종이 울렸다. 아버지, 나가봐요. 준호가 현관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여자 목소리도 들렸다. 밝고 상냥한 목소리였다. 안녕하세요. 거실로 들어온 여자를 보는 순간 나는 숨이 막혔다. 길쭉한 얼굴, 또렷한 눈매, 오뚝한 콧날. 그리고 입가에 맴도는 미소. 60년 전 그 사진 속 누나와 너무나 닮아 있었다. 아버지, 박미향 씨예요. 준호의 소개말이 귀에 잘 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 여자를 계속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준호 오빠한테 많은 얘기 들었어요. 미향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목소리까지 누나와 비슷했다. 아니, 정확히는 내가 기억하는 누나 목소리와 비슷했다. 그래. 앉아라. 겨우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다. 하지만 시선을 떼기가 어려웠다. 정말 신기했다. 이렇게 닮을 수가 있나? 준호한테 아버지가 많이 자상하시다고 들었어요. 그런가? 잘 모르겠네. 어색한 대화가 이어졌다. 평소라면 자연스럽게 이것저것 물어봤을 텐데 오늘은 뭔가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계속 누나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미향 씨는 어디서 일하나? 출판사에서 편집 일을 하고 있어요.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시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절 키우셨는데 어머니도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가슴이 뜨끔했다. 고아나 다름없다는 뜻이었다. 나와 비슷한 처지였다. 그러면 혼자 사나? 네, 혼자 살고 있어요. 준호 오빠 만나고 나서 많이 든든해졌어요. 준호와 미향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사랑하는 사이라는 게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다. 아버지, 미향이랑 결혼하려고 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예상했던 얘기였지만 직접 들으니 기분이 묘했다. 언제부터 만났나? 6개월 정도 됐어요. 그래, 서로 마음이 맞으면 좋은 일이지. 축하한다고 말해야 했는데 왜인지 마음이 복잡했다. 미향을 보면 자꾸 누나가 떠올랐다. 단순히 닮았다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표정이 이상해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야, 괜찮다. 갑자기 옛 생각이 나서 그래. 미향이 궁금한 듯 나를 바라봤다. 무슨 옛 생각이세요? 별거 아니야. 너를 보니까 옛날에 알던 사람이 생각나서. 어머, 제가 누구를 닮았나 봐요? 친척 중에 너랑 비슷한 사람이 있었어. 더 자세히 말할 수는 없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았고 혹시나 하는 생각일 수도 있었으니까. 저녁을 함께 먹었다. 미향이 요리를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그냥 앉아 있으라고 했다. 준호와 함께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다. 아버지, 미향이 어때요? 준비하면서 준호가 조용히 물었다. 좋은 아가씨 같다. 그죠? 저도 이런 사람 처음 만나봐요. 준호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다. 아들이 진짜 사랑에 빠진 것 같았다. 식사하면서 미향에 대해 더 알 수 있었다. 29살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했고 책을 좋아한다고 했다.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다. 준호와 잘 어울리는 것 같았다. 미향 씨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나? 착하시고 조용한 분이셨어요. 평생 혼자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 박정숙이요. 그 순간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다. 박정숙. 내 누나 이름과 똑같았다. 혹시 언제 태어나신 분인가? 1937년생이에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1937년생 박정숙. 내 누나와 이름도 같고 나이도 같았다. 우연의 일치일까? 어디 출신이셨나?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고향 얘기를 별로 안 하셨거든요. 다만 어렸을 때 전쟁을 겪으셨다고는 들었어요. 전쟁. 내 가슴이 더 빨리 뛰었다. 혹시 어머니 말씀 중에 형제자매 얘기는 없었나? 있었어요. 남동생들이 있다고 하셨어요. 전쟁 때 헤어졌다고. 가끔 그 얘기 하실 때 우시곤 하셨어요. 나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해요. 준호가 놀라며 물었다. 괜찮다. 갑자기 어지러워서. 물 드릴까요? 미향이 일어나려 했지만 손짓으로 말렸다. 괜찮다, 앉아 있어.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만약 내 추측이 맞다면, 만약 미향의 어머니가 정말 내 누나라면, 그렇다면 준호가 결혼하려는 여자는 내 조카였다. 식사를 마친 후 미향이 준호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배웅하면서도 계속 미향을 관찰했다. 걸음걸이, 손짓, 말하는 버릇까지. 모든 게 내 기억 속 누나와 비슷했다. 혼자 남은 후 나는 거실 선반에 있는 사진을 다시 꺼내 들었다. 60년 전 15살 누나의 모습과 오늘 본 미향의 얼굴을 머릿속에서 겹쳐봤다. 닮았다. 너무나 닮았다. 혹시나 해서 메모지에 적어봤다. 박정숙 -1937년생 전쟁 때 가족과 헤어짐 남동생들 있음 작년 사망. 내 누나의 정보와 정확히 일치했다. 그렇다면 미향은 내 조카다. 혼잣말이 저절로 나왔다. 그리고 준호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조카와 결혼하려 하고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말해야 할까? 말지 말아야 할까? 이미 사랑에 빠진 두 사람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는 게 옳을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 머릿속은 온통 이 문제로 가득했다. 누나를 60년 만에 찾았지만 이미 세상에 없었다. 그리고 그 딸은 내 아들과 사랑에 빠져 있었다. 이것은 운명일까 아니면 저주일까? 병원 진단을 받은 지 한 달이 지났다. 아직 준호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암이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아들의 인생도 달라질 게 분명했다. 요즘 준호가 이상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고 전화 통화를 자주 했다. 그리고 자꾸 외출이 잦아졌다. 혹시 여자친구라도 생겼나 싶었지만 굳이 물어보지 않았다. 35살 아들의 사생활을 간섭할 나이는 아니었다. 준호는 어렸을 때부터 내성적인 아이였다.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난 후 더욱 조용해졌다.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다니면서도 친구들과 어울리는 일이 드물었다. 그래서 나는 항상 걱정했다. 언제쯤 좋은 사람을 만날까, 혼자 늙어가는 건 아닐까. 어느 토요일 오후였다. 나는 거실에서 오래된 가족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었다. 요즘 들어 자꾸 누나 생각이 났다. 밤마다 꿈에도 나타났다. 어린 시절의 누나, 피란길에서 헤어지던 그날의 누나. 아버지,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준호가 거실에서 나를 불렀다. 평소와 다른 진지한 목소리였다. 나는 사진을 내려놓고 준호를 바라봤다. 뭔 일이냐? 아버지께 소개할 분이 있어요. 역시 여자친구였다. 내 예상이 맞았다. 그래, 언제 데려올 생각이냐? 오늘이요. 지금 오고 있어요. 갑작스러웠다. 미리 말해주지. 하지만 싫지 않았다. 오히려 반가웠다. 내가 죽기 전에 아들의 짝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었다. 그럼 내가 뭔가 준비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계세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준호가 주방에서 뭔가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다. 찻잔을 꺼내고 과일을 준비하는 것 같았다. 나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다시 빗었다. 옷도 갈아입었다.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준호의 표정을 유심히 봤다. 평소와 달리 밝아 보였다. 뭔가 설레는 것 같기도 하고 긴장한 것 같기도 했다. 진짜 진지한 만남인 모양이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이에요. 결혼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렇구나. 그럼 좋은 사람이겠네. 내심 기뻤다. 준호가 혼자 늙어가는 걸 보는 게 제일 걱정이었는데 이제 그 걱정을 덜 수 있을 것 같았다. 1시간 후 초인종이 울렸다. 아버지, 나가봐요. 준호가 현관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여자 목소리도 들렸다. 밝고 상냥한 목소리였다. 뭔가 예의 바른 느낌이었다. 안녕하세요. 오늘 뵐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네, 천천히 들어와요. 준호의 목소리에서 애정이 느껴졌다. 정말 많이 좋아하는 모양이었다. 거실로 들어온 여자를 보는 순간 나는 숨이 막혔다. 길쭉한 얼굴, 또렷한 눈매, 오뚝한 콧날. 그리고 입가에 맴도는 미소. 60년 전 그 사진 속 누나와 너무나 닮아 있었다. 아버지, 박미향 씨예요. 준호의 소개말이 귀에 잘 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 여자를 계속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정말 신기했다. 이렇게 닮을 수가 있을까? 안녕하세요, 아버지. 준호 오빠한테 많은 얘기 들었어요. 미향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목소리까지 누나와 비슷했다.
아니, 정확히는 내가 기억하는 누나 목소리와 비슷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성. 그래, 그래. 앉아라. 겨우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다. 하지만 시선을 떼기가 어려웠다. 미향의 모든 모습이 누나를 떠올리게 했다.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손짓, 웃을 때 살짝 구부러지는 눈매, 심지어 앉는 자세까지. 준호 오빠가 아버지 자랑을 많이 했어요. 혼자서 아들을 훌륭하게 키우셨다고. 그런가? 잘 모르겠네. 그냥 정신없이 살다 보니 여기까지 왔어. 어색한 대화가 이어졌다. 평소라면 자연스럽게 이것저것 물어봤을 텐데 오늘은 뭔가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계속 누나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미향 씨는 어디서 일하나? 출판사에서 편집 일을 하고 있어요. 작은 출판사라 일이 많지만 책을 좋아해서 재미있게 다니고 있어요.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시고? 미향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다.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절 키우셨는데 어머니도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가슴이 뜨끔했다. 고아나 다름없다는 뜻이었다. 나와 비슷한 처지였다. 그러면 지금 혼자 사나? 네,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처음엔 좀 외로웠는데 준호 오빠 만나고 나서 많이 든든해졌어요. 준호와 미향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사랑하는 사이라는 게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다. 준호의 눈에서 그런 빛을 보는 건 처음이었다. 아버지, 미향이랑 결혼하려고 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예상했던 얘기였지만 직접 들으니 기분이 묘했다. 언제부터 만났나? 6개월 정도 됐어요. 회사 일로 출판사에 갔다가 만났어요. 그래, 서로 마음이 맞으면 좋은 일이지. 축하한다고 말해야 했는데 왜인지 마음이 복잡했다. 미향을 보면 자꾸 누나가 떠올랐다. 단순히 닮았다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표정이 좀 이상해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야, 괜찮다. 갑자기 옛 생각이 나서 그래. 미향이 궁금한 듯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마저 누나와 닮았다. 무슨 옛 생각이세요? 별거 아니야. 너를 보니까 옛날에 알던 사람이 생각나서. 어머, 제가 누구를 닮았나 봐요. 가끔 그런 얘기 들어요. 친척 중에 너랑 비슷한 사람이 있었어. 더 자세히 말할 수는 없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았고 혹시나 하는 생각일 수도 있었으니까. 혹시 지금도 연락하시는 친척분이세요? 미향의 질문에 가슴이 아팠다. 아니야, 오래전에. 헤어졌어. 그럼 많이 그리우시겠어요. 그렇지. 가끔 생각나지. 미향이 안쓰러운 듯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서 누나의 따뜻함이 느껴졌다. 어릴 때 내가 아플 때면 항상 이런 눈빛으로 돌봐주던 누나. 저녁을 함께 먹기로 했다. 미향이 요리를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그냥 앉아있으라고 했다. 준호와 함께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다. 아버지, 미향이 어때요? 준비하면서 준호가 조용히 물었다. 좋은 아가씨 같다. 너를 많이 좋아하는 것도 보이고. 그죠? 저도 이런 사람 처음 만나봐요.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준호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다. 아들이 진짜 사랑에 빠진 것 같았다. 언제 결혼할 생각이냐? 내년 봄쯤요. 미향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 좋다.
오래 기다릴 나이는 아니지.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미향이 누나와 너무 닮았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식사하면서 미향에 대해 더 알 수 있었다. 29살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했고 책을 좋아한다고 했다.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다. 준호와 잘 어울리는 것 같았다. 미향 씨는 책 중에 뭘 제일 좋아하나? 고전문학을 좋아해요. 특히 우리나라 근대 소설들, 일제강점기나 전쟁을 다룬 작품들을 많이 읽어요. 왜 그런 걸 좋아하나? 어머니가 그 시대를 살아오신 분이라서 그런가 봐요. 어머니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겼어요. 내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전쟁 시대. 혹시 미향 씨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나? 착하시고 조용한 분이셨어요. 평생 혼자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별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 편은 아니셨는데 가끔 옛날 이야기를 해주시곤 했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 박정숙이요. 그 순간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다. 박정숙. 내 누나 이름과 똑같았다. 혹시 언제 태어나신 분인가? 1937년생이에요. 올해 76살이 되셨을 거예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1937년생 박정숙. 내 누나와 이름도 같고 나이도 같았다. 우연의 일치일까? 어디 출신이셨나?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고향 얘기를 별로 안 하셨거든요. 다만 어렸을 때 전쟁을 겪으셨다고는 들었어요. 피란도 다니시고 그러셨대요. 전쟁, 피란.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혹시 어머니 말씀 중에 형제자매 얘기는 없었나? 미향이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있었어요. 남동생들이 있다고 하셨어요. 전쟁 때 헤어졌다고. 가끔 그 얘기 하실 때 많이 우시곤 하셨어요. 나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남동생들, 전쟁 때 헤어짐, 모든 게 일치했다. 몇 명이나 된다고 하셨나? 2명이요. 한 명은 저보다 3살 어렸고 다른 한 명은 5살 정도 어렸다고 하셨어요. 내가 누나보다 3살 어렸고 둘째 형이 5살 어렸다. 완전히 일치했다. 어머니가 그 동생들 이름을 말씀하신 적 있나? 한 명은 순만이라고, 막내는 순철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순만, 내 이름이었다. 그리고 순철은 둘째 형의 이름이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해요. 준호가 놀라며 물었다. 괜찮다. 갑자기 어지러워서.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미향의 어머니는 분명히 내 누나 정숙이었다. 혹시 어머니가 대구에 계신 적 있나? 어떻게 아세요? 어머니가 어렸을 때 대구에서 살았다고 하셨는데. 확실했다. 미향은 내 조카였다. 내가 60년 동안 찾던 누나의 딸이었다. 물 드릴까요? 미향이 일어나려 했지만 손짓으로 말렸다. 괜찮다, 앉아 있어. 하지만 마음은 괜찮지 않았다. 만약 내 추측이 맞다면, 만약 미향의 어머니가 정말 내 누나라면, 그렇다면 준호가 결혼하려는 여자는 내 조카였다. 식사를 마친 후 미향이 준호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배웅하면서도 계속 미향을 관찰했다. 걸음걸이, 손짓, 말하는 버릇까지. 모든 게 내 기억 속 누나와 비슷했다. 현관에서 인사할 때 미향이 말했다. 아버지,
오늘 뵐 수 있어서 정말 기뻤어요. 다음에도 자주 찾아뵙겠어요. 그래, 그래. 조심히 들어가라. 준호 오빠 잘 부탁드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다. 내 조카가 삼촌인 줄도 모르고 정중하게 인사하고 있었다. 혼자 남은 후 나는 거실 선반에 있는 사진을 다시 꺼내 들었다. 60년 전 15살 누나의 모습과 오늘 본 미향의 얼굴을 머릿속에서 겹쳐봤다. 닮았다. 너무나 닮았다. 단순히 닮은 게 아니라 혈육이었던 것이다. 혹시나 해서 메모지에 적어봤다. 박정숙 마이너스 1937년생 마이너스 전쟁 때. 가족과 헤어진 마이너스 남동생 2명 순만 순철 마이너스 대구 거주 경험 마이너스 작년 사망. 내 누나의 정보와 정확히 일치했다. 그렇다면 미향은 확실히 내 조카였다. 그리고 준호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조카와 결혼하려 하고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말해야 할까? 말지 말아야 할까? 이미 사랑에 빠진 두 사람에게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알리는 게 옳을까? 하지만 혈육끼리 결혼할 수는 없었다.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 머릿속은 온통 이 문제로 가득했다. 누나를 60년 만에 찾았지만 이미 세상에 없었다. 그리고 그 딸은 내 아들과 사랑에 빠져 있었다. 이것은 운명일까 아니면 잔인한 농담일까? 새벽이 되어서야 결심했다. 확실히 해야 한다. 추측만으로는 안 된다. 정확한 증거를 찾아야 한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새벽을 맞았다. 미향이 내 조카의 가능성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추측만으로는 안 됐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아침 일찍 준호가 출근하고 나서 나는 집 근처 동사무소로 향했다. 걸어서 10분 거리였지만 오늘은 유난히 멀게 느껴졌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동사무소 민원실에 들어서니 몇 명이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었다. 나도 번호표를 뽑고 앉았다. 42번. 현재 37번을 처리하고 있었다. 기다리는 동안 계속 생각했다. 정말 미향의 어머니가 내 누나일까? 이름과 나이, 출신지까지 모든 게 일치하는 게 우연일 수는 없었다. 하지만 확실히 해야 했다. 42번 고객님.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창구로 가서 신분증을 내밀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젊은 여직원이 친절하게 물었다. 혹시 다른 사람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직계 가족이면 가능합니다. 어떤 관계이신가요? 조카인데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조카분은 직계 가족이 아니라서 본인 동의나 위임장이 필요해요. 막막했다. 미향에게 위임장을 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혹시 다른 방법은 없나요? 가족을 찾고 있는데. 죄송해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어려워요. 실망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집으로 돌아와서 인터넷을 검색해봤다.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여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들었다. 하지만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내게는 역시 어려웠다. 그때 문득 생각났다. 미향이 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 언급했던 것들. 더 자세히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았다. 준호에게 전화했다. 준호야, 나야. 내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미향 씨 연락처 좀 알려줄 수 있나?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어제 못다 한 얘기가 있어서. 아, 그러세요? 잠깐만요. 준호가 미향의 전화번호를 알려줬다. 나는 메모했다. 미향한테 연락하신다고 미리 말씀드릴까요? 아니야, 내가 직접 할게. 전화를 끊고 한참을 망설였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너무 직접적이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고, 그렇다고 돌려서 말하면 원하는 정보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오후에 미향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미향 씨, 나야. 준호 아버지. 아, 안녕하세요. 어제는 정말 감사했어요. 천만에. 시간 있으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 지금요? 응, 가능하면. 할 얘기가 좀 있어서. 미향이 잠깐 망설이는 것 같았다. 혹시 무슨 일이세요? 준호 오빠한테 뭔가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아니야, 내 얘기야. 어제 어머니 이야기 들으면서 궁금한 게 좀 생겼어. 아, 그러세요? 알겠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우리 집 근처 공원에 벤치가 있어. 거기서 만나자. 1시간 후 공원에서 미향을 만났다. 어제보다 더 누나와 닮아 보였다. 특히 햇빛 아래서 보니 더욱 확실했다. 아버지, 무슨 말씀 하시려고 했어요? 벤치에 나란히 앉으며 미향이 물었다. 어제 내 어머니 얘기를 듣고 보니 혹시 내가 찾고 있던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정말요? 어머니를 아시는 분이 있으셨어요? 미향의 눈이 반짝였다. 기대에 찬 표정이었다. 확실하지는 않아.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네, 뭐든 말씀해 주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가 언제쯤 세상을 떠나셨나? 작년 가을이요. 10월 말쯤. 어떤 병이셨나? 폐렴이었어요. 감기가 심해져서. 나이가 많으시다 보니 회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가슴이 아팠다. 만약 정말 내 누나라면 나와 똑같은 병으로 고생했을 것이다. 평생 담배를 피운 것도 비슷했을지 모른다. 혹시 어머니 본명이 정말 박정숙이 맞나? 네, 맞아요. 왜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알 수 있을까? 37년생이니까. 37년 10월 15일 이런 식으로 시작해요. 정확한 건 집에 가서 확인해 봐야겠지만 37년 10월 15일 생으로 내 누나의 생일과 정확히 일치했다. 혹시 어머니가 본적지가 어디라고 하셨나? 경상북도 어딘가라고 하셨는데 정확한 건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자세히 안 하셨거든요. 왜 안 하셨을까? 아무래도 전쟁 때문에 힘든 기억이 많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가족들과 헤어진 것도 그렇고. 미향이 잠깐 슬픈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가 자주 우시곤 하셨어요. 특히 명절 때. 내 동생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면서. 그때 뭐라고 하셨나? 순만이와 순철이를 많이 그리워하셨어요. 어렸을 때 많이 돌봐주셨다고. 특히 막내인 순만이를 정말 아꼈다고 하셨어요. 순만이. 내 이름이었다. 나는 숨이 막힐 것 같았다. 혹시 어머니가 막내 동생에 대해 어떤 얘기를 하셨나? 공부를 잘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성격이 조용하고 착했다고. 아, 그리고 왼손잡이였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나는 왼손잡이였다. 어릴 때는 더욱 그랬다. 또 뭔가 기억나는 게 있나?
어머니가 가끔 순만이는 지금쯤 결혼해서 자식도 있겠지 하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많이 보고 싶어 하셨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누나도 나를 그리워하고 있었다니. 혹시 어머니 유품 중에 오래된 사진이나 물건은 없나? 있어요. 작은 상자에 사진 몇 장이랑 편지 같은 것들이 있는데. 편지? 어머니가 쓰신 것 같아요. 보내지 않은 편지들. 동생들에게 쓰신 것 같더라고요. 심장이 뛰었다. 그 편지들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다. 혹시 그 편지들을 볼 수 있을까? 네. 왜요? 너무 급하게 말한 것 같았다. 미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야, 그냥. 혹시나 해서. 혹시 아버지가 어머니를 정말 아시는 건 아니에요? 날카로운 질문이었다. 거짓말을 계속할 수는 없었다. 미향아. 네. 내가 내 어머니를 정말 알고 있을지도 몰라. 미향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어떻게요?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내 어머니가 내가 찾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 그럼 어떤 관계세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만약 내 생각이 맞다면 나는 내 어머니의 남동생이야. 미향이 벌떡 일어났다. 네. 그럼 삼촌이세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 그래서 확인하고 싶은 거야. 미향의 얼굴에 충격과 기쁨이 교차했다. 정말요? 어머니가 그렇게 찾으시던 순만이 삼촌이세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미향이 울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만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나도 눈물이 났다. 60년을 기다렸는데 결국 한 발 늦었다. 미향아, 그 편지들을 볼 수 있을까? 확실히 하려면 증거가 필요해. 네, 당연히요. 지금 당장 가져올게요. 그리고 미향아. 네. 이 얘기는 아직 준호한테 하지 말자. 확실해지면 그때 말하고. 미향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삼촌. 그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했다. 60년 만에 듣는 혈육의 부름이었다. 미향이 집에 가서 어머니 유품을 가져왔다. 작은 상자 안에는 몇 장의 오래된 사진과 편지 봉투들이 들어있었다. 편지 중 하나를 펼쳐봤다. 순만이에게 누나가 너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모를 거야. 매일매일 너와 순철이 생각을 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건강하기는 한지. 누나의 글씨였다. 분명했다. 미향의 어머니는 내 누나 정숙이가 맞았다. 그리고 미향은 내 조카였다. 그런데 이 조카가 내 아들과 결혼하려 하고 있었다. 미향과 헤어진 후 집으로 돌아왔다. 확실했다. 미향은 내 조카였다. 누나가 남긴 편지들이 모든 것을 증명했다. 하지만 이제 더 큰 문제가 남았다. 준호에게 어떻게 말할 것인가? 저녁 무렵 준호가 퇴근했다. 평소처럼 밝은 얼굴이었다. 미향과의 결혼을 생각하며 행복해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버지, 저 왔어요. 그래, 수고했다. 미향이한테 연락했다고 들었는데 무슨 얘기 하셨어요? 순간 말문이 막혔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별거 아니야. 어제 못다 한 얘기 좀 했어. 아, 그러셨구나. 미향이가 좋아했어요. 아버지가 관심 가져주신다고. 가슴이 아팠다. 미향은 이미 나를 삼촌으로 받아들였지만
준호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저녁을 먹으면서 준호가 결혼 얘기를 꺼냈다. 아버지, 내년 봄에 결혼하려고 하는데 괜찮죠? 준호야. 네. 결혼 전에 할 얘기가 있다. 준호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무슨 얘기요? 미향 씨에 대한 얘기야. 미향이요? 뭔데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이런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까? 준호야, 혹시 미향 씨 어머니에 대해 자세히 들어본 적 있나? 네, 들었어요. 혼자 미향이를 키우시다가 작년에 돌아가셨다고. 이름은? 박정숙 씨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준호야, 그분이 내 누나인 것 같다. 네. 뭐라고요? 준호가 젓가락을 놓았다. 미향 씨 어머니가 내가 찾던 정숙이 누나야. 그게 무슨? 즉, 미향 씨는 너의 사촌이야. 내가 결혼하려는 사람은 너의 사촌 누나라고.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아, 아버지. 뭔 소리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확인했다. 오늘 미향 씨를 직접 만나서. 설마요. 그냥 이름이 같은 거 아니에요? 준호가 부정하고 싶어 했다. 당연한 반응이었다. 생년월일, 출신지, 가족 관계까지 모든 게 일치해. 그리고 누나가 남긴 편지도 봤어. 편지요? 누나가 나와 순철이 형한테 쓴 편지들. 미향 씨가 보관하고 있었어. 준호가 머리를 감싸 쥐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나도 모르겠다. 하지만 사실이야. 그럼 미향이는요? 알고 있어요? 오늘 말했어. 충격받았지만 받아들였어. 준호가 소파에 주저앉았다. 얼굴이 창백했다.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예요? 준호야. 아니에요. 말이 안 돼요. 준호가 소리쳤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수백만 명 중에서 하필이면. 준호야,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촌이라는데 어떻게 진정해요? 준호가 일어나서 방을 왔다 갔다 했다. 확실한 거예요? 정말 확실해요? 확실하다. 다른 박정숙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야. 누나가 남긴 편지에 내 이름이 나와 있어. 순만이라고. 그리고 순철이 형 이름도. 준호가 벽에 기대 섰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결혼할 수 없다. 왜요? 왜냐고? 사촌끼리 어떻게 결혼해? 요즘 시대에 그런 게 뭐가 문제예요? 나는 놀랐다. 준호가 이렇게 말할 줄은 몰랐다. 문제가 아니라고. 법적으로도 안 되고. 법적으로는 사촌까지는 가능해요. 그래도 윤리적으로. 윤리요?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모르고 사랑한 게 잘못인가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야, 이해해. 아버지도 힘들어. 힘들다고요? 저보다 더 힘드시겠어요? 그건 아버지는 60년 만에 누나를 찾으셨잖아요. 좋은 일 아니에요? 하지만 저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어요. 준호가 눈물을 흘렸다. 성인이 된 후 처음 보는 눈물이었다. 준호야. 미향이 없으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이제 와서 사촌이라고 헤어지라고요?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어. 다른 사람요? 미향이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준호가 소파에 주저앉으며 말했다. 아버지, 미향이가 임신했어요. 나는 숨이 막혔다. 뭐라고? 2개월 됐어요. 아직 아무한테도 말 안 했는데.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이미 아이까지 생겼다니. 그래서 결혼을 서두르려 했던 거예요. 준호야, 그럼 더욱 안 돼. 왜요? 아이까지 있는데 왜 안 돼요? 혈족끼리 낳은 아이는 뭐가 문제예요? 사촌 정도는 괜찮다고 들었는데. 나는 말문이 막혔다. 의학적으로는 준호 말이 맞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아버지, 저희는 결혼할 거예요. 준호야, 아무도 모르잖아요. 미향이와 제가 사촌인 걸 아는 사람은 아버지뿐이에요. 하지만 말씀 안 하시면 돼요. 준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너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사실을 숨기자는 거예요. 어차피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살 수는 없어. 왜요? 뭐가 문제예요?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야. 양심보다 사랑이 더 중요해요.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미향이도 같은 생각이에요. 오늘 통화했거든요. 미향 씨도 알고 있다고? 네. 하지만 포기할 생각 없다고 했어요. 나는 어지러웠다. 2사람 모두 혈연 관계를 알고도 결혼하겠다고 하다니. 준호야, 다시 생각해봐. 생각 다 했어요. 결정했어요. 아이는 어떻게 할 거냐? 낳을 거예요. 키울 거고요. 혈족끼리 낳은 아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감당할 거예요. 사랑으로. 준호가 일어섰다.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축복을 어떻게? 아니면 말리지라도 말아주세요. 준호야, 제발. 전화가요. 미향이한테 가서 같이 생각해 볼게요. 준호야. 하지만 준호는 이미 현관을 나서고 있었다. 내일 다시 얘기해요. 문이 쾅 하고 닫혔다. 나는 혼자 거실에 남겨졌다. 이게 무슨 일인가? 60년 만에 찾은 누나의 딸과 내 아들이 사랑에 빠졌다. 그것도 아이까지 생긴 상태로. 그리고 둘 다 사실을 알고도 결혼하겠다고 한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기침이 나오기 시작했다. 폐암 증상이 심해지는 것 같았다.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축복해줘야 할까? 아니면 끝까지 반대해야 할까? 누나가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 자신의 딸과 조카가 결혼하는 것을 허락했을까? 밤이 깊어가도 준호는 돌아오지 않았다. 아마 미향과 함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의논하고 있겠지. 나는 누나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순만이야, 너는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겠지? 누나는 그것만이 소원이야. 누나의 소원은 내 행복이었다. 그럼 내 소원은 준호의 행복이어야 하는 게 아닐까? 하지만 이런 식의 행복이 옳은 걸까?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다. 꿈에서 누나를 만났다. 누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순만아, 사랑은 죄가 아니야.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됐다. 준호가 집을 나간 지 사흘이 지났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미향과 함께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지만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자꾸 과거 생각이 났다. 정말 누나가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했다. 미향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다. 목요일 오후 미향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향아, 나야. 아, 삼촌. 안녕하세요. 삼촌이라는 호칭이 아직 어색했지만 기분은 좋았다. 준호는 어디 있나? 회사 갔어요. 어제 집에 들렀다 왔는데 아직 많이 혼란스러워해요. 그럴만하지. 너는 어떠냐? 저도 복잡해요. 하지만 삼촌을 만날 수 있어서 기뻐요. 미향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져다. 미향아, 시간 되면 다시 한번 만날 수 있을까? 내 어머니. 내 누나에 대해 더 알고 싶어. 네, 저도 어머니 이야기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그럼 내일 오후에 만나자. 이번에는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다. 미향이 어머니의 사진 몇 장을 더 가져왔다. 중년의 누나 모습이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여전히 알아볼 수 있었다. 이 사진은 언제 찍은 거냐? 제가 대학교 입학했을 때요. 어머니가 정말 기뻐하셨어요. 사진 속 누나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미향과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정말 닮았다. 누나가 어떻게 살았는지 말해줄 수 있나? 미향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머니는 전쟁 후에 부산에서 살았대요. 혼자서. 처음엔 정말 힘들었다고 하셨어요. 아버지, 내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나?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그 얘기는 별로 안 하셨거든요. 다만 아버지도 전쟁 때 가족을 잃은 사람이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서로 의지하게 됐겠구나. 네. 그런데 제가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였대요. 가슴이 아팠다. 누나가 그런 고생을 했다니. 그 후로는 어떻게 살았나? 어머니가 식당에서 일하시면서 저를 키우셨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시곤 했죠. 힘들었겠구나. 네. 어렸을 때는 왜 우리만 이렇게 혼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친구들은 다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들이 있는데 그 말을 들으니 더욱 미안했다. 내가 누나를 찾았더라면 미향도 외롭지 않았을 텐데. 어머니가 가족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떠셨나? 정말 많이 그리워하셨어요. 특히 명절 때면 꼭 우시곤 했어요. 미향이 잠깐 말을 멈췄다. 어머니가 자주 하시던 말이 있어요. 내 동생들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건강하기나 할까? 그런 말씀. 그럴 때 뭐라고 했나? 저도 어렸을 때는 찾아보시지 그래요라고 했죠. 그럼 어머니가 어떻게 찾아 이름도 바뀌었을 테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라고 하셨어요. 이름이 바뀌었을 거라고. 네. 전쟁 때 가족을 잃고 다른 집에 입양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다행히 내 이름은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누나는 그런 걱정을 했던 것이다. 혹시 누나가 나를 찾으려고 노력한 적은 없었나?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몇 번 방송국에 편지를 보내신 적이 있어요. 방송국에? 찾아주세요.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에 신청하셨대요. 나도 그 프로그램에 신청한 적이 있었다. 혹시 그때 스쳐 지나갔을까? 언제쯤이었나? 80년대였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생일 때니까. 아쉬웠다. 나도 그 즈음에 신청했는데 서로 엇갈렸을지도 모른다. 그 후로는 어떻게 지내셨나? 나이가 들면서 점점 포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제 내 동생들도 자식들 있을 텐데 옛날 누나가 나타나면 부담스러울 거야 라고 하시면서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찡했다. 누나는 나를 배려해서 찾기를 포기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리움은 계속 간직하고 계셨어요. 미향이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이거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봉투 안에는 작은 은반지 하나가 들어있었다. 오래되고 낡은 반지였다. 이게 뭐냐? 어머니가 끼고 계시던 반지예요.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빼지 않으셨어요. 반지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안쪽에 뭔가 새겨져 있는 것 같았다. 안쪽에 글자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있어요. 순만이와 순철이를 위하여라고 새겨져 있어요. 심장이 뛰었다. 누나가 우리를 위해 만든 반지였다. 언제 만드신 거냐? 잘 모르겠어요. 아마 전쟁 직후가 아닐까 싶어요. 어머니가 첫 월급 받고 만드신 거라고 하셨거든요. 첫 월급으로? 네. 동생들을 잊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눈물이 나려고 했다. 누나가 그런 마음으로 60년을 살았다니. 이거 받아도 되나? 당연히 받으셔야죠. 삼촌 거예요. 반지를 손에 쥐니 누나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 미향아, 고맙다. 어머니도 좋아하실 거예요. 삼촌을 찾았다는 걸 알면. 그런데 미향아. 네. 준호와의 일은 정말 어떻게 할 거냐? 미향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모르겠어요. 준호 오빠는 상관없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나? 솔직히.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사촌이라는 게 이렇게 큰 문제인가 싶기도 하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문제죠. 그리고 아이 때문에 더 복잡해요. 미향이 배를 살짝 만졌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글쎄, 누나 성격으로는 반대했을 것 같은데. 그럼 삼촌도 반대하세요? 어려운 질문이었다. 혈연 관계로는 반대해야 맞지만 두 사람의 사랑을 보면 안타까웠다. 미향아, 나도 잘 모르겠다. 다만, 네.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 후회요? 아이가 자라서 자신의 출생에 대해 알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까? 그때까지 숨기고 살 수 있을까? 미향이 고민에 빠진 표정이었다. 생각해보니 쉽지 않네요. 그렇지. 그래서 신중해야 해. 준호 오빠는 다 감당하겠다고 하는데. 준호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야. 너도 함께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할 일이고. 미향이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찻집을 나오면서 미향이 물었다. 삼촌, 혹시 어머니 무덤에 같이 가실 수 있어요? 당연히 가야지. 누나한테 인사드려야지. 그럼 이번 주말에 갈까요? 그러자. 미향과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누나 반지를 계속 들여다봤다. 순만이와 순철이를 위하여. 60년 전 누나의 마음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집에 도착하니 준호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사흘 만이었다. 돌아왔구나. 네, 아버지. 어디 있었나? 미향이네서요. 그래서 생각은 해봤나?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네요. 그럼 미향이랑 더 의논해 보기로 했어요. 아이 일도 있고. 다행이었다. 조금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준호야, 이거 봐. 누나의 반지를 보여줬다. 이게 뭐예요? 누나가 우리를 위해 만든 반지야. 미향이가 가져다 줬어. 준호가 반지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고모가 정말 저희를 많이 그리워하셨나 봐요. 그래. 60년 동안 한 번도 빼지 않고 끼고 살았대. 그럼 더욱 고모 뜻을 어길 수는 없겠네요. 준호의 말에 깜짝 놀랐다. 무슨 뜻이냐? 고모는 분명히 저희 결혼을 반대하셨을 거예요. 그럼 너도?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성급하게 결정했던 것 같아요. 준호가 한층 성숙해 보였다. 그날 밤 나는 누나의 반지를 끼고 잠자리에 들었다. 60년 만에 누나와 연결된 기분이었다. 꿈에서 누나를 만났다. 누나가 말했다. 순만아, 잘했어. 이제 내 마음이 놓여. 주말에 미향과 함께 누나의 무덤을 찾았다. 서울 외곽의 작은 공동묘지였다. 소박한 묘비에 박정숙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무덤 앞에 꽃을 놓고 절을 올렸다. 60년 만에 누나 앞에 서는 순간이었다. 누나, 늦었지만 왔어. 순만이야. 목소리가 떨렸다. 미향이 옆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다. 어머니, 삼촌 찾았어요. 그동안 많이 그리워하셨죠?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누나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었다. 누나, 미향이 잘 키웠구나. 정말 고생 많았어. 돌아오는 길에 미향이 말했다. 삼촌, 어머니가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그럴까? 네. 평생 소원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을 함께 먹었다. 준호도 와 있었다. 셋이서 식사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미향아, 준호야. 할 얘기가 있다. 두 사람이 나를 바라봤다. 너희들 일 때문에 많이 고민했어. 그런데 결론을 내렸다. 어떤 결론이세요? 준호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다. 결혼은 안 된다. 미향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하지만 아이는 책임져야 한다. 무슨 뜻이에요? 미향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야. 두 사람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미향이는 이제 우리 가족이야. 내 조카니까. 그럼 결혼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나는 서랍에서 통장 하나를 꺼냈다. 이거 봐라. 이게 뭐예요? 내가 평생 모은 돈이야. 3억 정도 된다. 준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런 돈이 어디 있었어요? 비상금이야.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서.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 돈을 반으로 나누려고 해. 반으로요? 절반은 준호한테, 절반은 미향이한테. 미향이 손을 저었다. 안 돼요, 삼촌. 저는 못 받아요. 왜? 너도 내 가족이야. 하지만 누나가 평생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이야. 늦었지만 준호가 말했다. 아버지, 미향이한테 돈을 주시는 건 좋아요. 하지만 왜 결혼은 안 된다고 하세요? 세상이 인정하지 않을 거야. 세상은 모르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 그걸로 충분해. 미향이 조용히 말했다. 삼촌, 저도 고민 많이 해봤어요. 준호 오빠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아이 때문에 더. 현명한 생각이야. 준호가 갑자기 화를 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헤어지라고요? 사랑의 형태를 바꾸는 거야. 무슨 뜻이에요? 가족으로서 사랑하는 거지. 그게 가능해요? 해야 돼. 다른 선택이 없어.
준호가 벌떡 일어났다. 말도 안 돼요. 미향이는 제 여자예요. 준호야. 아이 아버지는 저예요. 책임져야 할 사람도 저고요. 미향이 준호의 팔을 잡았다. 오빠 진정해요. 진정하라고. 아버지가 우리 인생을 마음대로 결정하는데 아버지 말씀도 맞아요. 미향이 너 맞어? 미향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 때문에 더 신중해야 해요. 준호가 주저앉았다. 그럼 우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미향을 바라봤다. 미향아, 내 생각은 어떠냐? 저도 삼촌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이냐? 네. 아이를 생각하면 준호가 울기 시작했다.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하고. 포기가 아니야. 다른 형태의 사랑이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미향이 준호 옆에 앉았다. 오빠, 우리 가족이 되어요. 가족? 삼촌이 말씀하신 대로 가족으로 살아요. 그게 가능해? 해봐야죠. 아이를 위해서. 준호가 미향을 바라봤다. 정말 그럴 수 있어? 노력해 볼게요. 나는 통장을 미향에게 내밀었다. 미향아, 이거 받아라. 정말 안 돼요. 받아야 해. 아이 키우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하지만 누나 몫이야. 60년 전에 줬어야 할 돈이고. 미향이 망설이다가 받았다. 고마워요, 삼촌. 그리고 미향아. 네. 우리 집에서 살자. 네. 혼자 아이 키우기 어려워. 우리가 도와줄게. 준호가 반대했다. 그건 안 돼요. 왜? 같이 살면서 어떻게 가족 노릇을 해요? 익숙해져야지. 다른 방법이 없어. 미향이 말했다. 삼촌 감사해요. 하지만 제가 따로 살게요. 왜? 준호 오빠 말이 맞아요. 같이 살면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나는 이해할 수 있었다. 사랑하는 사이에서 갑자기 가족이 되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럼 자주 만나자. 가족이니까. 네, 그렇게 할게요. 그날 밤 준호와 긴 대화를 나눴다. 준호야, 아버지 마음을 이해해라.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너도 힘들겠지만 미향이도 힘들어. 알아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정말 그럴까요? 그럴 거야. 아이가 태어나면 또 달라질 거고.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뭘? 미향이를 정말 가족처럼 돌봐주세요. 당연하지. 내 조카인데. 그리고 아이도. 내 손자잖아. 물론이지. 준호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다. 그럼 저도 노력해 볼게요. 고마워. 이틀 후 미향이 다시 찾아왔다. 산부인과 검사 결과를 가지고 왔다. 삼촌, 아기가 건강해요. 다행이다. 그런데 왜? 의사 선생님이 아빠한테 같이 오라고 하세요. 그럼 준호가 가야지. 같이 가기가 좀 어색해요. 익숙해져야 돼. 아이 아버지인데. 미향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미향아, 하나 더 부탁이 있어. 뭔데요? 출생 신고할 때 아버지 이름을 준호로 하지 말고. 네. 내 이름으로 해라. 삼촌 이름으로요? 그래. 그럼 아이가 내 손자가 되는 거지. 미향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게 가능해요? 가능해.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 하지만 준호 오빠가
준호한테는 내가 말할게. 왜 그러세요? 아이를 위해서야. 나중에 혈연 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미향이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리고 미향아. 네. 아이 이름도 우리가 정하자. 어떤 이름으로요? 박민준. 어떠냐? 좋은 이름이네요. 민준이. 우리 가족의 새로운 희망이 될 거야. 미향이 배를 쓰다듬었다. 내 삼촌. 그날 밤 나는 유언장을 다시 썼다. 재산의 3분의 1은 준호에게, 3분의 1은 미향에게, 나머지 3분의 1은 태어날 민준이에게 남기기로 했다. 누나의 반지를 보며 생각했다. 이것이 최선일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지만 다른 선택은 없었다. 이것이 우리 가족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새벽에 기침이 심해졌다. 폐암이 악화되고 있는 것 같았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누나를 찾았고 가족을 지켰다.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최선이었다. 내 병세가 급속히 악화되기 시작했다. 기침이 심해지고 숨쉬기가 어려워졌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준호야, 병원에 가야겠다. 갑자기 왜요? 몸이 안 좋아. 어디가 아프세요?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왔다. 준호야, 사실 나 폐암이야.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네. 뭐라고요? 3기야. 6개월 정도 남았다고 했어. 언제부터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2달 전에 알았어. 너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준호가 주저앉았다. 아버지, 미안하다. 이제서야 말해서. 병원 가요. 지금 당장. 그래.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의식이 흐릿했다. 의사가 말했다. 며칠 안 남았을 것 같다고. 준호가 미향에게 연락했다. 미향이 달려왔다. 배가 많이 불러 있었다. 삼촌, 미향아. 왔구나. 왜 이렇게 아프셨어요? 진작 말씀하시지. 괜찮다. 너만 보면 돼. 병실에 셋이 함께 있었다. 이상한 가족이었지만 따뜻했다. 미향아, 아기는 언제 나오냐? 다음 달이요. 그럼 내가 못 볼 수도 있겠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준호야, 미향이 잘 돌봐줘야 해. 내 아버지. 그리고 민준이도. 걱정하지 마세요. 며칠 후 상태가 더 나빠졌다. 의사가 가족들을 불렀다. 오늘 밤이 고비일 것 같습니다. 준호와 미향이 침대 양쪽에 앉았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숨쉬기가 점점 어려워졌다. 준호야, 미향아, 내 삼촌, 너희들 정말 사랑하는구나. 네. 그럼 됐다. 그걸로 충분해. 삼촌, 미향아, 너를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기뻤어. 눈물이 흘렀다. 저도요, 삼촌. 누나가 너를 잘 키웠구나. 어머니가 삼촌 이야기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 네. 동생이 공부 잘하고 착했다고. 누나도 정말 착했는데. 삼촌, 어머니가 저를 삼촌한테 보낸 것 같아요. 그럴까? 네.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맞다. 운명이었다. 누나가 미향을 내게 보냈다. 준호야.
내 아버지, 미향이를 정말 사랑하냐? 네, 정말 사랑해요. 그럼 행복하게 살아라. 아버지, 사촌이든 뭐든 상관없다. 준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요? 사랑이 제일 중요해. 아버지. 다만 아이한테는 진실을 말해줘라. 네. 나중에 클 때 숨기지 말고. 알겠어요. 그리고 떳떳하게 살아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 아버지. 미향이 손을 잡았다. 삼촌 고마워요. 뭘? 삼촌 덕분에 가족이 생겼어요. 나도 고맙다. 삼촌? 뭐냐? 저희 결혼해도 될까요? 깜짝 놀랐다. 미향이 먼저 말하다니. 정말 괜찮겠냐? 네. 준호 오빠와 사랑으로 살고 싶어요. 준호야, 너는 어떠냐? 저도 미향이와 결혼하고 싶어요. 그럼 축하한다. 정말요? 정말이다. 행복해라. 두 사람이 울기 시작했다. 고마워요, 아버지. 삼촌 정말 고마워요. 누나도 기뻐할 거야. 그럴까요? 그럴 거다. 분명히. 잠깐 눈을 감았다. 누나가 보였다. 젊었을 때 모습으로. 순만아 고생 많았어. 누나. 이제 마음 놓고 가도 돼. 누나도 같이 가자. 나는 여기 남을 거야. 미향이와 준호를 지켜봐야지. 그래. 눈을 떴다. 준호와 미향이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괜찮다. 무슨 꿈 꾸셨어요? 누나. 만났어. 정말요? 너희들 축복해준다고 하더라.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다. 그럼 정말 결혼해도 되는 거네요. 그래. 하지만 네. 세상 사람들한테 말할 필요는 없다. 알겠어요. 둘이서 알고 사는 거야. 네. 그리고 아이한테도 나중에 말해줘. 언제요? 클 때. 이해할 수 있을 때. 알겠어요, 아버지. 점점 더 힘들어졌다. 말하기도 어려웠다. 미향아. 내 삼촌. 반지. 가져왔냐? 네. 누나의 반지를 꺼냈다. 이거 민준이 주려고 했는데 삼촌이 끼고 계세요. 고맙다. 반지를 끼고 누웠다. 누나의 온기가 느껴졌다. 준호야. 네. 아버지. 잘했냐? 최고셨어요. 미안한 게 많은데. 아니에요. 감사해요. 미향이도 잘 만났고. 네, 정말 잘 만났어요. 그럼 다행이다. 숨이 점점 가빠졌다. 아버지 힘내세요. 삼촌, 괜찮다. 이제 누나한테 간다. 삼촌, 60년 기다렸으니까 이제 갈 때도 됐지. 눈물이 났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너희들 행복해라. 네. 사랑하며 살아라. 내 삼촌. 그리고 민준이한테 할아버지 얘기 많이 해줘라. 꼭 해줄게요. 좋은 사람으로 키워라.
네. 점점 의식이 흐려졌다. 누나의 목소리가 들렸다. 순만아, 이제 와도 돼. 누나. 기다렸어? 많이 기다렸지. 이제. 같이 가자. 그래. 마지막으로 준호와 미향을 봤다.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사랑해.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다. 준호가 소리쳤다. 아버지. 미향도 울었다. 삼촌. 하지만 나는 이미 누나와 함께 가고 있었다. 누나, 미향이 예쁘지? 응, 정말 예뻐. 준호도 좋은 아이야. 알아. 잘 키웠어. 이제. 걱정 없지? 응, 이제 걱정 없어. 우리는 함께 빗속으로 걸어갔다. 60년 만의 재회였다. 병실에서는 준호와 미향이 서로를 위로하며 울고 있었다. 오빠. 괜찮아, 미향아. 아버지가 축복해 주셨잖아. 네. 이제 정말 가족이 됐어. 네, 오빠. 둘은 손을 꼭 잡았다. 내가 남긴 가족이었다. 그리고 미향의 뱃속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우리 가족의 미래였다. 박순만 노인의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다. 참석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준호와 미향 그리고 몇몇 이웃들 뿐이었다. 장례식장에서 미향이 조사를 읽었다. 삼촌은 60년 동안 누나를 그리워하시며 살았습니다. 마지막에 저를 만나 가족을 되찾으셨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어머니와 재회하셔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읽었다. 배가 많이 불러 있어서 읽기가 힘들어 보였다. 화장을 마치고 유고를 모신 후 준호와 미향은 집으로 돌아왔다. 갑자기 조용해진 집이 낯설었다. 오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혼 말이에요? 응. 아버지가 축복해 주셨잖아. 미향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일주일 후 둘은 조용히 혼인신고를 했다. 구청 민원실에서 간단하게 끝났다. 화려한 결혼식은 없었다. 다만 서로에게 약속했다. 서로 사랑하며 살자. 아이도 잘 키우자. 삼촌 말씀 잊지 말자. 그것으로 충분했다. 한 달 후 미향이 산기를 느꼈다. 준호가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다. 으앙. 새벽 3시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다. 무게는 3.2kg이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기예요. 의사가 웃으며 말했다. 준호가 아기를 안았다. 작고 빨간 얼굴이었다. 미향아, 우리 아들이야. 정말 예쁘다. 이름은 뭐로 할까? 삼촌이 지어주신 민준이요. 박민준. 좋은 이름이야. 출생신고를 할 때 준호는 망설였다. 아버지란에 누구 이름을 쓸 것인가? 삼촌 말씀대로 할까요? 무슨 말? 삼촌 이름으로 출생신고 하라고 하셨잖아요. 아, 그렇지. 하지만 준호는 자신의 이름을 썼다. 자신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지우고 싶지 않았다. 신생아실에서 민준이를 바라보며 두 사람은 다짐했다. 이 아이한테는 진실을 말해주자. 언제요? 클 때. 이해할 수 있을 때. 부끄러워할까요? 아니야. 사랑받고 자란 아이는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야. 민준이가 100일이 되던 날이었다. 준호와 미향은 박노인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발견했다.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이건 뭐죠? 삼촌이 누나한테 쓰신 편지인 것 같아요. 편지 중 하나를 펼쳐봤다. 정숙이 누나에게 오늘도 누나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살고 계신지, 건강하신지 매일 궁금합니다. 언젠가는 꼭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삼촌도 어머니를 많이 그리워하셨구나. 그러게요. 60년 동안 상자 맨 아래에서 작은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 겉면에 준호에게라고 쓰여 있었다. 오빠, 이거 오빠한테 쓰신 편지예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다. 준호야, 이 편지를 읽는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편지를 남긴다. 미향이는 정말 좋은 아이다.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그리고 너도 미향이를 정말 사랑한다는 걸 안다. 사촌이라는 관계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사랑에는 경계가 없다. 누나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민준이가 크면 진실을 말해주어라. 숨기지 말고 떳떳하게. 그것이 아이를 위한 길이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다. 사랑한다, 아들아. 아버지가. 준호가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가 이미 다 알고 계셨구나. 따뜻한 분이셨어요. 정말 좋은 아버지셨어. 편지 끝에 추신이 있었다. 추신 누나의 반지를 민준이에게 주어라. 그것이 우리 가족의 증표다. 반지 어디 있죠? 삼촌이 끼고 계셨잖아요. 아, 그렇지. 준호가 서랍에서 누나의 반지를 꺼냈다. 여전히 순만이와 순철이를 위하여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이 반지가 우리 가족의 역사구나. 민준이한테 물려줘야겠어요. 클 때까지 우리가 잘 보관하자. 그날 저녁 민준이를 재우면서 미향이 말했다. 오빠, 이 아이한테 언제 말해줄까요? 고등학생 정도 되면 너무 충격받지 않을까요? 사랑받고 자란 아이는 이해할 거야. 그럼 어떻게 말하죠? 있는 그대로. 할아버지가 60년 만에 고모를 찾았고 그 고모의 딸인 엄마를 만났다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에 빠졌다고. 응. 운명이었다고. 미향이 민준이의 작은 손을 잡았다. 민준아, 너는 정말 특별한 사랑으로 태어난 아이야. 사랑의 결실이지.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야 해. 민준이가 잠결에 미소를 지었다. 마치 이해한다는 듯이. 5년이 지났다. 민준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또래보다 똑똑하고 착한 아이로 컸다. 어느 날 민준이가 물었다. 엄마, 할아버지는 왜 없어요? 할아버지는 하늘나라에 가셨어. 왜요? 할아버지가 고모 할머니를 만나러 가셨거든. 고모 할머니요? 응. 엄마의 엄마야. 그럼 엄마는 할아버지의 뭐예요? 순간 미향이 망설였다. 아직 말하기에는 이른 것 같았다. 가족이야. 어떤 가족이요? 특별한 가족. 민준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아직 어려서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날 밤 준호와 미향이 이야기했다. 언젠가는 말해야 하는데. 조금 더 기다리자. 중학생 정도 되면. 그때까지 또 어떤 질문을 할까? 그때그때 대답하자. 10년이 더 지났다. 민준이는 고등학생이 되었다. 키도 크고 잘생긴 청년으로 자랐다. 어느 날 민준이가 집에 와서 말했다.
엄마, 아빠 할 얘기가 있어요. 뭔데? 저 우리 가족사에 대해 알고 싶어요. 가족사? 할아버지는 누구신지, 외할머니는 어떤 분이신지 자세히 알고 싶어요. 드디어 때가 온 것 같았다. 준호와 미향이 서로를 바라봤다. 민준아, 앉아라. 네. 긴 이야기야. 괜찮아요. 준호가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때 가족과 헤어지셨어. 네. 그리고 60년 동안 누나를 찾으셨지. 누나요? 응. 할아버지의 누나가 바로 너의 외할머니야. 민준이의 눈이 커졌다. 그럼 엄마는 할아버지의 조카세요? 맞아. 그럼 아빠와 엄마는 사촌이지. 민준이가 잠시 침묵했다. 충격을 받는 것 같았다. 그럼 너는 사랑받고 태어난 아이야. 하지만 민준아, 들어봐. 미향이 민준이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 사랑에는 경계가 없다고. 정말요? 그래. 그리고 너를 정말 사랑한다고 하셨어. 할아버지가? 응. 너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야. 준호가 서랍에서 누나의 반지를 꺼냈다. 이것 봐라. 이게 뭐예요? 너의 증조 할머니가 만드신 반지야. 할아버지와 외할머니를 위해서. 민준이가 반지를 자세히 봤다. 순만이와 순철이를 위하여. 이게 뭐예요? 순만이가 할아버지 이름이고 순철이가 할아버지 형 이름이야. 그럼 이 반지가 우리 가족의 역사야. 이제 너에게 물려주는 거야. 민준이가 반지를 받아들었다. 저 부끄러워해야 하나요? 절대 아니야. 왜요? 너는 사랑으로 태어났으니까. 진짜 사랑으로요? 그래. 진짜 사랑으로.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을게요. 고마워, 아들. 그날 밤 민준이는 반지를 끼고 잠들었다. 꿈에서 할아버지를 만났다. 할아버지, 민준아, 잘 컸구나. 할아버지, 저 이상한 아이인가요? 아니야. 너는 특별한 아이야. 특별해요? 그래. 60년의 그리움이 만들어낸 기적이야. 기적이요? 그래. 할아버지와 외할머니의 사랑, 엄마와 아빠의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 민준이가 웃었다. 그럼 저는 사랑둥이네요. 맞아. 너는 우리 가족의 사랑둥이야. 꿈에서 깨어난 민준이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태어났는지 알 수 있었다. 반지를 보며 생각했다. 이것이 자신의 뿌리이고 자신의 이야기라고. 그리고 언젠가 자신도 이 이야기를 자신의 아이들에게 들려줄 것이라고. 피란길에서 잃어버린 누나의 딸. 60년 만에 돌아온 가족. 그리고 사랑으로 이어진 새로운 시작. 이것이 우리 가족의 이야기였다.